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31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멤버십 열리기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양한 정보 드릴 수 있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총 8가지 분석 준비해 왔습니다. 자기 분석이랑 맞춰 보시면서 분석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LG KT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G KT 먼저 살펴볼 건데 최근에 흐름이 좀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LG가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KT가 최근 5경기에서 이제 2승만을 추가를 하는 상황인데, 일단 LG가 KT와 1차전, 2차전을 잡아주다 보니까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평균 2.8득점에 6.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이 많이 아쉽죠. 특히나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불펜 구간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고요. 이 필딩에서도 수비에서도 안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주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 경기를 이기더라도 잡고 가더라도 불펜 구간에서 조금 털리는 경기도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오늘 KT 입장에서는 헬스수가 조금 많은 것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뭐 최소한 6이닝, 7이닝 막아주면서 뭐 한 2실점, 3실점급은 해줘야 경기를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헬스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19번의 경기에서 이제 105이닝 동안 1.31 WHP와 3.51의 ERA, 150kg짜리 자왕 파이어볼러라는 강점을 가져가기는 하지만 최근에 조금 아쉬워요. 최근 정타에 대한 비율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7월달 총 4번의 경기에서 20이닝 동안 피안타 30개, 15자책 6.75의 ERA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점, 2이닝 2팀도 안 됐고요. 안정감 있게 실점에 대한 억제를 해주는 것도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볼이 커맨드가 안 되면서 정타, 장타의 비율이 올라왔었고요. 변화구도 사실 그날 좀 안 좋은 구종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LG 같은 경우에는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스가 0.721, 리그 전체 4위. 나쁘지 않았었고, 페이스볼에 대한 빠른 공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도 워낙에 뛰어난 팀이고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 자체도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이 감안했을 때 해수스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LG의 선발은 송승기가 등판하는데요.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까지 던져주는 자원인데 약간 이제 자완 파워 피처 느낌이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몰리는 공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 구위가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KT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3리.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 LG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최근에 KT의 불펜이라든지 이런 필딩 리스크를 가져갈 만큼 빠따의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LG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LG 승과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롯데 NC 볼게요. 롯데 NC.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이제 롯데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롯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김노건과 이제 데이비슨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사실 데이비슨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조금 거슬리는 게 어제 롯데가 감보아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 NC 같은 경우에는 목지훈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NC가 잡고 왔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최근에 NC가 이 화력이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자, 여기서 롯데의 선발 데이비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가져가면서 뭐 포크라든지 커브까지 타이밍을 뺏는 구종까지 던져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높이 좋고요. 디세션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는 자원이고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가 많이 높습니다. 다만 2이닝 대비했을 때 볼넷이 조금 많아요. 볼넷이 조금 많고 이제 최근 경기력도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NC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오픈 4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홈런이 또 7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다가 분명히 뭐 데이비슨이라든지 손아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감보아를 충분히 공략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최근 NC의 타격 사이클이 너무나도 좋다. 이거는 조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자원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758 리그 전체 2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비슨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늘 경기를 잘 던져줄 거야 라고 설정을 해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기대치 자체를 뭐 잘 던졌을 때 한 6-3 정도? 이것보다 더 못 던질 수도 있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NC의 선발은 김노건이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우타자 상대로 되게 강해요. 우타자 헌팅이 굉장히 강한데 좌타자를 만났을 때 조금 약합니다. POPS가 이제 0.964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롯데라는 팀 자체가 통상 이 좌타석에서의 뎁스가 항상 좋았던 팀이었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사실 뭐 고승민이라든지 뭐 레이에스라든지 나승엽이라든지 뭐 황성빈이 지난 시즌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황성빈이라든지 김노견이를 괴롭혀줄 수 있는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일단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롯데가 혼자서 득점을 김노건이를 만나서 많이 가져가는 그림보다는 NC도 최근에 좋았던 타격감을 이어가면서 데이비슨을 어느 정도 괴롭혀줄 수 있는 그런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10.5 대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경기 기아 두산 볼 건데 물 한 잔만 하고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어제 2차전이 이제 타이로 끝났거든요. 2대2로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기아 입장에서는 양현종이 되게 잘 던졌거든요. 양현종이 5.2이닝 동안 이제 1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이제 되게 잘 던졌는데 결국에는 빠다가 터져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발이 잘해줘도 경기를 이기고 오지 못했다. 좀 아쉽죠, 사실. 그래서 최근에 기아가 뭐 타격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타점에 대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이제 실책이 또 9개가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기아의 야수들을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공격에서는 타점의 생산이 안 되고 있고 수비에서는 에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선발이 잘해준들 경기를 가져오는 경기가 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매치업 상대가 콜 어빈이 등판하거든요.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브, 슬라이더, 커터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는 커맨드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자원인데 일단은 좌타자는 굉장히 잘 잡습니다. 좌타 헌팅이 굉장히 좋고 최근에 우타자를 만났을 때도 커브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빈이 사실 5월달, 6월달에 조금 많이 부진했었는데 7월달 들어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번의 경기 나와서 15.1인 동안 3자책 1.76의 ERA.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기아가 최근에 야수들의 집중력 자체가 워낙에 저점이다 보니까 어빈을 공략할 수 있을까? 약간 요런 의심이 듭니다. 난이도 자체가 조금 높을 거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기아의 선발은 김건국이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커브, 포크볼까지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뭐 피칭 스토프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니고요. 커맨드도 조금 불안합니다. 28이닝 동안 피안타 37개, 피홈런 4개, 볼넷 11, 1.71의 WHP와 6.75의 ERA.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다고 뭐 위기관리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 최근에 기아가 필딩 뭐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 보면은 오늘도 역시나 기대치 자체를 최대한 낮게 잡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두산의 빠따 집중력도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 두산이 뭐 양의지라든지 케이브라든지 확실하게 타점에 대한 정립이 돼주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타격 컨디션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두산이 선발 싸움부터 리드를 챙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기아의 실책이라든지 불펜 리스크 감안해 봤을 때 두산의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하나 삼성 볼게요. 하나 삼성. 이 매치업은 사실 어제 하나가 죄송합니다. 어제 하나가 3연패를 끊어내고 왔는데 쭈마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어제 하나가 뭐 선발, 그 다음에 불펜, 그 다음에 이제 수비까지 완벽한 이 투수 운영이 나와주면서 삼성이 이제 영봉패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폰세에서 와이스로 이어지는 이런 투수 운영이라고 한다면 한화 입장에서는 연승을 가져가기 가장 최적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와이스 살펴보면은 이번 시즌 20번의 경기에서 118.1이닝 동안 1.05의 WHP와 3.19의 ERA. 그래서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위닝샷으로 슬라이더, 뭐 빠른 구속, 강한 구위, 압도적인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까지 저편차 없이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영봉으로 게임을 지고 왔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번 시즌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팀 어페이스가 몇이다? 0.682 리그 전체 7위 수준. 그래서 지금 장타도 잘 안 터지고 있고요. 원정에서
팀 OPS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어제 득점에 대한 맛을 보지 못하고 온 상황이다 보니까 와이스를 만났을 때 사실 타선에서의 강점이 다시 발현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와이스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조금 높게 잡아주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삼성의 선발은 이승민이가 등판을 하는데 14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3피치 위주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이런 밸류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우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몇이다? 0.923. 지금 하나가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뭐 김태현이 최근에 흐름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시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은성이라든지 우타 속에서 이승민을 괴롭혀줄 수 있는 자원들, 뻔질기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승민이가 아마 버텨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삼성이 이승민 이후에도 뭐 이호성이라든지 뭐 김태훈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코어들이 조금 부진하고 있죠. 최근에 이 실점률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뭐 하나가 뭐 승리라든지 일방적인 승리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의 투수 운영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혼자서 다득점까지도 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하나 승, 뭐 일방적인 승리, 그 다음에 이제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SSG랑 키움 볼게요. SSG 키움. 자, 어제 양 팀이 이제 11회까지 가져가는 연장을 뛰고 오면서 이제 타이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SSG와 키움이 타이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타격이 좀 더 컸던 팀이 어딜까요? 저는 키움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조영건이라든지 이제 원종현이라든지 이제 주승우까지 싹 다 멀티를 먹이고 왔어요. 1.2이닝, 2이닝, 2이닝을 먹고 왔다 보니까 오늘 사실 선발이 길게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사실 나오더라도 9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최근에 키움의 불펜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과부하도 심각해진 상황에다가 안정감까지 조금 떨어지는 상황. 선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누가 등판하냐면 김현주가 등판하죠. 이번 시즌 15번의 경기에서 38.1이닝 동안 1.7의 WHP와 6.34의 ERA 14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뭐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레파토리 한정적이고 구위도 약한 편이고 볼지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S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격 사이클 자체가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뭐 최근에 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레디아라든지 에레디아는 어제 약간 뭐 어디지 이제 좀 불편한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경기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최정이라든지 에레디아가 최근 타격 능력이 나쁘지 않고 최근에 사이클 자체도 올라오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키움의 투수 운영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높을 수밖에 없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SSG의 선발은 앤더슨이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시즌 초에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최근에 9위는 괜찮아요. 최근 9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50kg가 넘어가는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습니다.
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근데 이제 변수가 키움이 최근에 이 펀치력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큰 거 한두 방 정도는 앤더슨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화력과 화력이 붙었을 때, 양 팀의 투수력이 붙었을 때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SSG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력점 베이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추천 감사합니다. 결국에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SSG로 보기 때문에 SSG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은 이제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SSG 랜더 스피드라는 점도 조금 이제 다득점에 대해서 기대치를 올려줄 수도 있고요.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일본 야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구. 요코 야구 볼게요. 요코 야구.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어제 우리가 조금 예상한 대로 흘러갔었죠. 뭐 이제 바우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빌라 뜬금 투수전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야쿠르트가 어제 2대1로 경기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야쿠르트가 최근 8연승까지 장줄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최근 5경기에서 평균 3.8득점에 2.20점씩을 가져가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괜찮거든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더 잘 되고 있고 실점에 대한 억제도 더 잘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오늘 야쿠르트의 선발이 나카무라가 등판하는데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라든지 뭐 스플리터까지 던져줍니다. 뭐 구속 빠르고 볼끝 좋고 전체적인 스터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요코하마가 문제가 뭐냐면은 야수들의 집중력이 너무 안 좋아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0.8득점, 1득점이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팀 타율도 2할 8리에 홈런은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책이 4개가 쏟아지는 구간. 그래서 사실 이 나카무라의 공 끝에 요코하마가 이제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자, 반면에 요코하마의 선발은 다이라가 등판을 하는데 142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까지 던져줍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구속도 많이 줄어들었고 구위도 조금 빠지고 확실한 위닝샷도 조금 애매해지다 보니까 이번 시즌 기록이 좋지 못하거든요.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확연하게 안 좋죠, 지금.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은 사실 야쿠르트의 이런 8연승 장주를 끊어낼 만큼의 명확한 지표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뭐 선발이라든지 타격 이점, 밀리지 않는 불펜 컨디션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요코하마가 굳이 뭐 정배를 받을 이유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야쿠르트의 접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주니치 요미우리 볼게요. 주니치 요미우리. 일단 지금 두 팀이 최근에 흐름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주니치가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이제 요미우리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 중인 상황이죠. 흐름이 전혀 다른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요미우리가 우리 위닝 시리즈를 가져오겠다. 이노우에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5번의 경기에서 88이닝 동안 1.14의 WHP와 3.17의 ERA. 그래서 146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던져주는데 이 슬라이더의 각이 되게 많이 좋거든요, 이번 시즌. 그리고 이 주니치와의 상성도 괜찮습니다. 주니치가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586. 리그 전체 12 수준에다가 이 슬라이더 볼을 상대로 했을 때 팀 OPS 역시도 0.548. 리그 전체 12 수준. 그래서 실제로 이 이노우에가 이 주니치만 만나면 진짜 잘했었거든요. 이번 시즌 총 3번의 맞대결에서 21.2이닝 동안 3자책, 1.25의 ERA, 만날 때마다 평균 7이닝 이상 1실점 이하 경기를 가져온 만큼 오늘 경기 역시도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자, 반면에 주니치의 선발은 카네마루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잘하고 있죠. 8경기 나와서 52.1이닝 동안 0.99의 WHP와 2.41의 ERA. 근데 이제 조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요미우리도 최근에 타격감이 괜찮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4.8득점. 이거 사실 뭐 이누에도 잘할 거고 카네마루도 잘할 건데 접전 투수전 흐름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결국에 한방 싸움, 누가 먼저 점수를 내고 굳혀줄 수 있느냐 싸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빠따가 나쁘지 않은 펀치력이 오히려 더 좋은 이 요미우리 쪽이 좀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미우리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4.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한신 히로시마 보겠습니다. 한신 히로시마. 자, 이 매치업은 지금 한신이 1차전, 2차전을 선점하면서 지금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연패 구간이 7연패까지 길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4.8실점씩. 그래서 사실 뭐 선발도 잘 안 되고 있고 불펜도 좀 불안하고 필딩까지 밸런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선발, 불펜, 필딩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수비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히로시마의 선발이 모리 쇼헤이가 등판하는데 일단 이 모리 같은 경우에도 뭐 143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커터, 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 스플리터까지 굉장히 많은 구종을 던져줄 수는 있지만 원정에서 사실 커맨드가 흔들리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총 3번의 원정 경기에서 17.1이닝 동안 9자책 4.67로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이거 사실 모리 이후에도 이 불안한 불펜 아니면 최근에 또 실책이 많은 이런 야수들의 집중력까지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 히로시마에 대한 이런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될까요? 반면에 한신의 선발은 이하라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9번의 경기에서 79이닝 동안 1의 WHP와 1.59의 ERA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구속이 빠른 건 아니에요, 이하라가. 하지만 이제 구위가 되게 좋고요. 볼끝이라든지 보더라인 피칭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히로시마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구간에서 원정 게임이라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하라를 공략해낼 수 있을까? 이하라가 그리고 이번 시즌 히로시마를 만났을 때
총 5번의 맞대결에서 25이닝 동안 4자책 1.44의 ERA 굉장히 또 강했었습니다. 이거 뒷심 싸움에서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두 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히로시마가 지금 7연패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줄 만한 지표가 사실 저는 크게 없다고 봐요. 모리도 원정에서 약했었고 원정에서 빠따가 안 터지고 있고 지금 부진하는 뭐 불펜이라든지 야수들까지. 그래서 이게 뭐 수입이라 할지라도 한신 승이라든지 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오늘도 이제 제가 준비를 해온 이제 자료들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저의 분석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